네, 곧바로 류혁 내부 보고서 시작합니다. 류혁 전 감찰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오늘은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네, 네. 이야기로 주로 한번 나눠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봉권 띠지를 예. 이제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수사관과 부장 차장 검사가 나와서 네 사람 나왔습니다. 증언을 했었죠. 이 수사관들이 관봉권을 본 적이 없다라든지 아니면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계속되게 일관되게 좀 부인하는 발언들을 네네. 했는데 감찰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이 만약의 경우에 그게 사실이라 해도 문제고 기억을 못했다면 자신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를 못한 것이고 거짓말을 했다면 그 자체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이게 지금 본인들이 처해 있는 입장에서 최선의 방식으로 대답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선의 방식으로 대답을 한 것 같지 않다는 게 사실대로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거짓말하는 것 같다고 전반적으로 보셨나요? 볼 때 무언가 조금이라도 숨기고 있고 제대로 말을 못 하고 있는 것이지 하다못해 지시를 받았다면 지시를 받았다는 말을 못 하고 있는 것이고 본인들이 업무상 실수를 했다면 실수를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 하고 있는 것이고 뭔가 이렇게 탁 터놓고 제대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렇게 보셨군요. 네. 근데 상당히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 법사위 제1소위원회였거든요. 이 위원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이 수사관들이 정말 신기하게도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모른다고 이제 잡아뗍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그 표정의 변화도 거의 없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막 여러 가지로 좀 저도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본인들이 구속될지도 모른다, 위증으로 처벌받는다, 아니면 최소한 이 본인들은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최소한 징계 이상 징계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차분하게 얘기하는 모습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로서도 참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예. 지금 감찰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수사관들의 이런 증언들이 거짓 같다라고 이렇게 보고 계시고 사실 많은 국민들이 5일에 있었던 입법청문회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요 발언들을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너무 안 맞는데, 자, 김정민 수사관님, 네, 일요일 날 만나서 하셨다고 했는데 몇 시에 만나서 두 분이서 남경민 수사관 남편이랑 있었다고 했죠? 네, 세 분이 있으셨어요? 네. 세 분이 어디서 누구 집에서 있으셨어요?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본인 집에 있으셨고요?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정민 수사관? 네, 지금 1번부터 6번 구성을 잘 하셨어요. 1번 띠집폐기, 2 기억 인지 문제, 3 지시 여부, 4 책임 소재, 5 원형 보전, 6 개수. 그래서 아까 사무규칙 4조 이렇게 개수에 다 잘 써 넣으셨어요. 여기에도 지문 확인하라고 하면 다 장갑 끼고 합니다라고 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잘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검사는 없었습니까? 언제 말씀하시는 걸? 이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지시하거나 검사와 통화하거나 이 내용을 컨펌 받은 적 없습니까? 그 작성한 서류 말씀 이 문서요. 없습니다. 그래요? 자, 메모 2. 하루에 압수 물품이 평균 몇 개 정도 들어온지 확인 필요. 몇 건이 아니라 몇 개 정도 기준인지 얘기해 줘야. 메모 5. 이걸 앞으로 빼서 압수 조서의 금액과 개수에 써져 있다는 거 먼저 언급. 이거 검사가 수사관들 지시사항 적을 때 쓰는 메모지 양식이에요. 모르세요? 저희 남편이 쓴 겁니다. 검사예요? 남편이? 네. 근데 메모지를 활용해요? 제 3자의 입장에서 남편도 보고 수사 받으셔야겠네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네, 지금 나온 에 관련한 논란이 뭐냐면 네네네. 김정민, 남경민 예. 두 수사관이 증인으로 나왔죠. 그렇습니다. 미리 답변을 준비를 해서 그 네네. 메모를 보면서 증언을 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 여러 청문회를 받고 입법청문회도 여러 차례 봤지만 미리 이렇게 답변을 증인끼리 입을 맞추려고 준비를 해서 나오는 경우는 처음 봤고요. 네, 그 미리 이렇게 답변을 준비해서 나오는 경우를 감찰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저는 답변을 준비해 오더라도 거기에 있는 메모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서도 나오지만 여기는 잘 안 나왔습니다만 비읍시웃 이런 말 들어가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말의 취지라던가 이런 게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거는 네. 뭐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청문회에서 나왔던 예, 예. 논란이 또 뭐였냐면 의혹이 부장 차장 검사하고 혹시 네네. 준비를 한 게 아니냐 답변지를 예.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답변서 가운데 뭐뭐라고 대답할 계획임 뭐 예, 이런 그 멘트도 김용민 이제 소위원장이 이거는 본인이 준비했다기보다는 누구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보고서다. 네네네. 라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셨어요? 충분히 그런 의심을 살 만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 사실 이 관봉권 사건은 처음에 발단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증언까지 합쳐가지고 계속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투명하고 좀 깨끗하게 그리고 좀 납득이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결이 되어 가는 게 아니라 갈수록 좀 보면은 이렇게 좀 의혹을 불러일으킨다고 해야 되나? 믿음을 주지 못하는 방향으로 자꾸 일들이 터지니까 저로서 지켜보는 저로서도 참 안타깝고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예. 메모 1, 2, 3 이렇게 해서 지금 장경태 의원이 좀 읽어줬는데 네네. 그게 이제 장경태 의원의 말에 따르면 검사들의 지시 사항 같다 그런 느낌이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예, 뭐 그런 식으로 지시할 수는 있죠. 뭐를 갖다가 뭐 첫 번째는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뭐 이렇게 하고 그런데 저도 그 양식을 보긴 했습니다만 예. 뭐 보통 그런 양식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말투라든가 이런 걸 보면 기본적으로 법이라던가 혹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작성한 메모라고는 충분히 생각할 뭐 정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남경민 수사관은 이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자기 본인의 집에서 남편과 함께 김정민 수사관까지 해서 3명이서 준비한 네네네네. 답변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치밀하고 둘이 말을 맞춘 듯한 정황이 곳곳에 나타나기 때문에 말은 맞춘 건 틀림없는 것 같고요. 아. 전반적인 뭐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사실 뭐 이 말의 문장의 형식이라든가 이런 게 뭐 이렇게 어떤 정해진 방향을 지시해 준 것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좀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그 국회 답변 자료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거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작성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청문회 중간에요. 박건욱 부장판사하고 이희동 차장검사가 부장검사죠. 네네. 박건욱 부장검사랑 이희동 차장검사가 둘이서 갑자기 이제 자리를 바꿔서 만나서 네. 이야기를 하는 장면도 포착이 돼서 이것도 좀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맞추기 아니냐는 거죠. 계속해서 나오는 지적이. 그러니까 본인들의 행동이라든가 그런 그 중요한 공개된 장소에서의 발언 같은 것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그리고 혹시라도 의심을 살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조심해서 행동했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뭐 그날 현장에서의 뭐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어떤 내용으로 오늘 가서 입장을 밝힐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출석하기 전에 두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지금 진행 상황이나 이런 걸 관련해 가지고 본인들이 어떤 얘기를 했던 그게 뭐 날씨 얘기든 뭐든 뭐 의심살 얘기가 아니더라도 그런 현장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네. 아쉽다. 예. 그러니까 증인 2명이 사실은 뭐 재판 과정에서도 증인 둘이 서로 만나서 뭐 이렇게 말 맞추기를 한다던가 재판 중에 네네.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청문회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생중계가 되고 있다는 걸 알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럼에도 그러니까 불구하고 그런 걸 보더라도 조금 좀 당사자들이 좀 이 사태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일하게 봤다고요. 예. 지난번에 감찰관님이 나오셔서 네네. 관봉권 띠지를 압수물을 이제 뭐 이렇게 입수를 해서 네네. 그거를 이제 뭐 세고 이러는 과정 자체가 사실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입법청문회에서 증인들은 하나같이 관봉권은 이제 뭐 관봉권이든 아니든 현금이 들어오면 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본인들 변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가장 큰 의심이라고 보자면은 관봉권이 처음부터 훼손되었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검사실에서부터 훼손돼서 내려왔거나 아니면 그걸 뭐 없애라는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 아니면은 본인 당사자들이 이 원형 보존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가지고 그걸 전부 해체해 가지고 개수하는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는 건데 중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원형 보존은 원래 개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라고 생각을 했어도 문제고 원형 보존을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도 문제고 그리고 그게 만약에 거짓말이고 원형 보존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시를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둘러대는 것도 문제고 어떤 경우라 해도 문제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초반에는 좀 헷갈렸습니다. 수사관이 띠지를 아예 이제 비닐 벗겨지고 띠지가 네, 예. 분실된 채로 이 현금을 받았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네. 수사관들이 좀 억울한 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처음에 바라보다가 답변서에 적힌 남들도 다 폐기해서 한 건데 네네. 비읍시었더라. 요 멘트를 보고서 예, 생각이 예. 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욕설 논란 때문에 네네. 그 앞에 문장의 중요성이 조금 이제 퇴색되고 있는데 전 앞에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남들도 다 폐기해서 한 거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자백 수준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만약의 경우에 이제 지위 저는 뭐 아직 단정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원형 보존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면 그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검사가 내려보낼 때 그렇게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 그 수사관들에게 원형 보존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지시를 했어야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관본권이 왜 중요하며 이 포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수사관들에게도 그걸 확실하게 주지를 시켰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이 지금 보면은 2023년 공채라던가 혹은 2019 공채 이 정도라서 경력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건과에 있는 상급자들이라든가 담당자들은 그 압수물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거액이고 관본권이라는 좀 특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한 번쯤 확인을 해봤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런 업무상 확인 절차도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이 관본권이라는 거는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그 관본권이라는 형태가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통상적인 그 마약 자금 사건이나 이런 것과 다르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면 확실하게 이걸 묻는다던가 이 절차 이 원형 보존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을 했어야 돼요. 예. 그런 생각하는 걸 못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내려지든 본인들은 잘못한 것이고 결국 이 사태는 어떤 식으로 밝혀지더라도 검찰 조직에 큰 부담을 주는 사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이 관본권 띠지 훼손 사건 자체가 네, 사실 일반 국민도 이해하지 못하는 납득할 수가 없는 사건이었는데 맞습니다. 예. 입법 청문회에 나온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더 논란이 가중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발언 자체가 사실은 뭐 봤지만 실수였다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한 거라든지 이런 증언보다는 조금 더 본인을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보호하려고 하는 증언이거든요. 기억이 그렇습니다. 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면- 특수한 상황이니까 예. 기억이 날 수가 지금 없는데 안 날 기억이 수가 나지 없는데. 않는다는 거는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지시를 받은 사실을 숨기려고 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또 하나는 둘 중에 한 사람이 분명히 실수를 했을 것인데 그 실수를 누가 했는지를 숨기려고 드는 것일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한 사람은 접수를 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보관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보관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훼손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접수를 하는 사람이 그걸 훼손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정확하게 접수한 사람이 그 압수물을 대조하고 액수를 맞춰보는 과정에서 손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보관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물려받은 그 금액이 맞는지 금고에 넣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실수를 최대한 어떻게 보면 숨기기 위해서 그리고 또 혹은 지시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둘 중 하나인데 맞습니다. 아무튼 뭔가 숨기고 있다. 뭔가 제대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건 압수물 관리 차원을 떠나서 만약에 네네.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면 보고를 하거나 자체 조사를 하거나 이런 절차가 반드시 있었어야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동 차장검사는 뭐라고 했냐면 수사팀의 사기를 고려해서 그냥 넘어갔다.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네네. 이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남부지검의 기본적인 입장 태도 계속 뭐 일관되게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실 그런 의사 결정을 한 사람은 지금 이제 검사장이었다는 것인데
그런 의사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엄청난 부담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런 그 의사결정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좀 약간 좀 두 가지의 의문점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로는 그렇게 없어진 사태를 보고 혹시라도 이거 잘 됐다, 뭐 기왕 어차피 뭐 이거 뭐 계속 추적해봤자 뭐 이렇게 윤 씨나 뭐 이런 쪽에 뭐 불리하게 될 텐데 뭐 잘 된 거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묵인하고 묵고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또 실수였다면 하나,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라면 그것이 아니라면 결국 그런 사태를 어떻게 보면 활용하고, 그리고 또 그런 사태에 대한 수사 의지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 아니었는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고는 보이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어떻게 되었던 처음부터 그런 지시를 내린 것이라면 그건 뭐 조직적인 은폐를 넘어서 갖고 기본적으로 범죄 수준이고요. 예. 그건 범죄입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그 이후에 그런 제대로 된 사태를 진상을 확인하려고 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 그런 결제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큰 과오를 저질렀고, 결론이 뭐라고 나오던 간에 그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예. 예. 그 청문회에서 이게 또 하나 나온 의혹 중에 하나가 쌍방울 대북 네네네. 송금 사건에서 검찰이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네네. 이게 그러니까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은 이미 결론이 난 사건에 대해서 새로운 증언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만약의 경우에 사실이라면 뭐 당연히 심각한 사안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실 뭐 기본적으로 현재 뭐 진행된 확정된 재판과 관련해서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증언이 아니라면, 그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본인이 위증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요. 어쨌든 그게 진위 여부에 따라서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확실하게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진행했던 수사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수없이 끊임없이 잡음이 제기된다는 것은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예. 조경식 전 부회장이 왜 이제서야 이런 증언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폭로하려고 언론사에 제보했다가 제주항공 추락사고로 시기를 놓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입법청문회에서 나온 증언이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보고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일단 국제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배상윤과. 그리고 그 통화를 하면서 우리 배상윤 회장님께서 두 번을, 그 전에 한국에 있을 때 도망가기 전에 두 번을 권 박사와 식사를 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전화를 바꿔주자마자 의원님하고 이제 뭐 서로 저거 얘기를 하는데 권 박사께서 이제 알았으니까 자네 건강에는 잘 챙겨, 그러고 있어, 그리고 저 모든 건 조 회장하고 얘기 다 끝났으니까 그렇고 마무리 할 테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 마무리라는 건 뭐냐, 우리 배상윤 회장이 공항을 자진 입국해서 들어오면서 기자 인터뷰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누군가를 거의 이름을 거론을 시키고 들어와서 구속이 된 다음에,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배임행령이 한 3천억이 있는데 지금 작년에 하얏트 호텔을 팔아가지고 6월 말일 5천억의 잔금을 받아서 지금 1,900억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임행령 금액이. 지금 이제 그것도 이제 곧 지워질 것인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들어와서 구속이 되면 3개월 정도 구속돼 있다가 병원으로 일단 뺐다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너희가 생각하는 3년의 실형은 살게 해줄게. 그것만. 네, 거기까지가 얘기가 그날의 대화의 중점 내용입니다. 그날 대화한 중점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충격적이네요. 그러면 배상윤 들어오면서 누구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였나요? 공항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자, 제자, 명자입니다. 이화영. 두 분의 이름입니다. 예. 네, 저기서 나온 KH 배상윤 회장은 현재 해외에 도피 중이라서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대신에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 입을 통해서
이재명 현 대통령이죠. 당시 당대표였고요. 도지사였고요. 이화영 이 두 명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대신에 진짜 연루된 정치인이 있는데 그 사람은 권성동이다. 네네. 권 박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사실 저런 식의 증언을 끌어내 가지고 수사를 하려고 드는 것 그 자체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이 윤석열 씨 시절에 검찰에서 했던 여러 가지 수사들이 있지만 그런 것 처음에 이 수사라는 것이 공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사의 단서를 어떻게 입수하느냐도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수사의 단서의 입수 과정에서 저런 식으로 오염이 된다면 그거는 나중에 수사가 성공을 하더라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만약에 수사 단서를 확보한 것이라면 그리고 저런 확보를 시도한 사람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그게 누구든 간에 그거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이번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이 사안을 다뤘던 이유가 검찰의 네. 조작 수사, 표적 수사를 지적하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론적으로는 윤석열 검찰 사단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정적 제거를 위해서 검찰을 이용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실제로 벌어진 모든 사건들이나 이런 수사를 보면 정적을 제거하고 본인들의 그 잘못을 숨기기 위한 식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검찰 조직이 그렇게 운영되어 온 것은 뭐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 조직이 신뢰를 잃은 것이고 뭐 저도 뭐 특별 수사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온 입장에서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거나 직접적으로 수사에 관여하는 시점은 지났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예. 정말 이거는 반드시 고치고 사실은 이 검찰의 역할을 하는 무슨 기관이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수사를 통해서 사회 문제에 검찰이 관여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나온 이름이 박상영 수원지검 네, 검사인데 네, 네. 당시 이 쌍방울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입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이화영 네, 네. 전 부지사라든지 이 두 정치인을 쌍방울 사건에 엮어서 진짜 연루된 권성동은 숨기고 이 두 사람을 이제 범죄자로 네. 만들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박상윤 검사가 탄핵 소추까지 됐었는데 결국 탄핵은 되지 않았었어요. 예, 예. 네, 어떻게 보세요? 탄핵은 안 됐다지만은 지금 현재 지금 나온 얘기들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본인도 조직에 이렇게 부담을 많이 주고 이런 식의 본인이 한 사건에 대해서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이런 점에 대해서 크게 좀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연어회니 뭐니 이런 얘기들이 하는데 사실 뭐 그 조사받는 사람한테 저녁 식사를 사주는 건 당연한 거지만 뭐 회초밥이라든가 이런 걸 사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왜곡된 증언을 듣기 위해서 뭐 연어 술 파티를 벌였다 뭐 이런 의혹들이 있었죠. 예. 지금은 이제 표적 수사로 이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나왔던 거고 보안 수사권의 문제도 이제 짚었습니다. 네네. 김필성 변호사가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던데요. 앞선 이제 관본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서도 그 수사관 둘이 사무규칙 4조를 들면서 개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김필성 변호사는 그러니까 압수물 사무규칙 4조를 보면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 압수물 사무규칙 4조는 압수물이 들어온 내용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압수물이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뭐 칼, 뭐 여러 가지 뭐 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압수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정말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뭐 피 묻은 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별로 보고 싶지 않은 물건들까지 있는데 그런 압수된 물건을 하나하나 확인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오락실 단속을 했으면 뭐 압수된 오락기구 뭐 여러 가지 라이터 뭐 별의별 게 다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걸 확인하라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들어온 금액을 계수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이 관본권이라는 건 아주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이례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형 보존 지시가 내려간 것이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원형 보존 지시 취지를 잘못 생각하고 그 관본권을 해체했다면 그 해체한 사람은 고의든 과실이든 그 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이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김필성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법을 왜곡하고 규칙을 왜곡해서 증언을 할 만큼 두 수사관이 숨기려고 하는 거 이유가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갖고 있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든 보완 수사를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맡을 테니 검찰 편에 서는 게 맞는 거다 오히려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그 두 수사관이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빗대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그거는 약간 좀 너무 이렇게 좀 지나치게 좀 과장하신 면도 있는 것 같고요. 아, 그러세요? 사실 뭐 기소권 수사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뭐 특검이든 뭐 상설특검이든 뭔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 사건의 진상을 확인할 거고 그렇게 해도 이게 국민의 믿음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사실 그 기소권 수사권 문제를 이 사건에 이렇게 뭐 이렇게 연결시키는 건 약간은 좀 논리 비약인 면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 사건이 어떻게 해야 제대로 국민을 믿는 방향으로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상 확인이 될 수 있을지는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김필성 변호사의 이야기는 증거 인멸을 해도 어차피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지금은 가지고 있으니 두려울 게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던 것 같고요. 예, 충분히 입법 청문회에서 나왔던 또 다른 그 논란 중에 하나가 마약 사건 수사 외압 논란입니다. 요거는 영상부터 보고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6만 명이 투약 가능한 2,200억 원어치를 수사해서 압수했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조도 부족한데 왜 수사에서 손을 떼게 한 거죠? 이게 지금 정권 핵심부로 가는 수사 초기 단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초기 단계에서 마약 게이트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제가 외압을 당했고 모든 권력기관 대통령실 합세해서 저를 핍박하고 그다음에 고발사주 얘기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했지만 저도 고발사주 당해서 무고로 감찰 조사받고 그걸 근거로 해서 수사권 박탈당해서 쫓겨났지만 그렇습니다. 4명이 들어왔는데 1명을 검거했고요. 3명이 달아난 사실을 확인하고 인천지검에서 강력부에서 추적 수사를 하다가 어느 순간 멈춰버렸죠. 그게 세관 직원들이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을 빼냈다고 확인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항공화물은 100%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나무도 많은 동네 마트 가면 4,000원 주면 삽니다. 근데 항공화물 운송료가 1kg에 4만 원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4,000원짜리를 4만 원 주고 말레이시아에서 수입을 하는 거죠. 그 가운데에 접착체가 붙어 있으면 아주 보기 흉하죠. 그 검색대에 100% 통과되니 100% 발견되는 것이고요. 100% 발견되는에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한 그게 문제인 거지 그때 않습니까? 세관 그 직원들이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잤다고 그래도 전자통관 시스템이 반드시 발견해서 경고 문구를 띄워줍니다. 검사하라고. 맞습니다. 그리고 마약견이란 존재가 있습니다. 마약견은 그 세관 직원들과 함께 구성원입니다. 함께 3교대 하고요. 연봉은 저보다 많습니다. 마약견을 빼버렸죠. 마약견도 빼고 공항을 열어줬다고 제가 말씀을. 공항을 열어준 겁니다. 국민 여러분, 마약이 도마를 통해서 들어오면 검색이 안 됩니까? 그거를 열어주고 마약견을 빼주고 그래서 마약이 들어오게 열어준 세관은 누가 뒤를 봐준 겁니까? 그 뒤를 봐주는 작자들이 당시에 용산이었고 용산에서 관심이 많고 그래서 확실하게 도와주던 경찰서장이 변심해버리고 그리고 대통령실로 승진해서 가고 온갖 조직이 백혜룡 경정의 수사팀을 해체하고 좌천시키고 이 과정에 검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당시 경찰의 수사 책임자였던 백혜룡 경정이 나와서 증언을 했고요. 서영교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조도 부족한데. 예. 네.
246만 명이 투약 가능한 2,200억 원어치 마약 하면은 사실은 네네. 엄청난 예, 양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압수된 사례가 거의 없을 거예요. 예, 예. 근데 이 사건이 수사가 외압이 들어와서 무마가 됐다? 굉장히 이상합니다. 지금 그 마약 사건 인천지검 마약 사건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마약 사건과 관련해서 한 2가지 정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하나는 그 평택 쪽이던가 그 건이 하나가 있고 평택항.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요건이 제기되고 있는데 결국 핵심은 김건희 또는 김건희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이 사건의 수사를 받고 있는 대상자와 관련이 있어서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고 무슨 뭐 마약견이 나오고 뭐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 핵심은 마약 수사의 진상을 확인하는 것을 누군가 권력자가 방해했다는 게 핵심인 만큼 한번 수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몇 가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의심이 가는 뭐 이야기들도 좀 들었고요. 이게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얘기도 들어봤는데 제가 뭐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몇 가지는 뭐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몇 가지는 조금 의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뭐 이렇게 그 사건 관련자들의 그 인사이동 내역이라던가 혹은 뭐 여러 가지 그 사건이 그 이후에 처리되었던 경위라던가 이런 걸 보면 조금 한 번쯤 어찌되었든 간에 저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건인 만큼 한번 냉정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진상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상한 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중에 예. 뭐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일단 뭐 백혜련 경정은 본인이 이렇게 좌천당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인천지검이라던가 혹은 뭐 저 사건 평택항 사건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사람들은 영전한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좌천당하고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좋은 자리로 가고 그랬을까?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겠죠. 그리고 평균적인 사건 수사의 뭐 이렇게 그 노력이라든가 수사 의지를 약간 의심할 만한 그런 사정도 있었거든요. 예. 그게 그 부분이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인천공항에서 세관이 네네. 이런 엄청난 양의 마약이 그냥 통과되는데도 아무런 그 제지가 없었다는 점도 그것도 이상한데, 그렇고 그쵸? 그 이후에 수사가 진행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수사가 이제 철저하게 진행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저런 의혹 제기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 의지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 대목도 있고 그래서 한번 이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가지를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당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네네네. 선포해서 일단 마약 관련 기사도 당시에 넘쳐났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마약 수사나 뭐 이제 단속에 굉장히 의지를 보였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대통령실이 마약 독점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선포한 거 아니냐 이런 예.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유, 뭐 그렇게까지 근데 뭐 제가 그렇게까지 이런 말을 함부로 못 하겠는 게 이렇게 밝혀지는 내용을 보면 뭐 이렇게 그림도 뭐 저는 뭐 그 그림 사건만 보더라도 예. 검사가 그림을 사서 그걸 위에다 상납한다? 이런 듣도 못했던 일을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하긴 뭐를 상상해도 그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하는 것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네. 근데 만약의 경우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정말 제가 만약의 경우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말을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게 좀 답답하기도 한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거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일을 한 겁니다. 예. 백혜령 경정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 마약을 이렇게 유통한 이유가 내란을 준비하기 위한 자금 준비였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그 부분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지금 뭐를 상상해도 그 이상이 확인되고 있는 마당에 제가 참 신중하고 싶지만 뭐 참 언제까지 신중해야 될지 저도 참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 보입니다. 조사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조사는 해야 될 겁니다. 예. 근데 네, 이게 네. 검찰이 조사할 수 있는 사안 검찰에 맡기면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저는 앞으로 이렇게 논란이 있는 사안에 있어서는 검찰은 1차적으로 공소제기 여부 그다음에 이걸 법정에 보낼 것인지 안 보낼 것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판단자가 되어야지 수사의 일체적인 주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어떤 다른 기관이 맡는 일이 있더라도 검찰이 맡아서는 안 될 겁니다. 예. 내부 보고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